온라인 셀러, 그리고 약간 창업을 하더라도 영세한 규모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데도 몇 천만 원 이렇게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5천만 원 선정되셨었고, 그 다음에 7천만 원 선정되신 분들도 계시고, 다 개인 사업자거나 아니면은 예비 창업자, 그냥 직장인이었던 분들도 지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원 사업의 개수도 올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인데요? 무려 429개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신청 시즌이에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 1타 강사 엠마쌤을 모시고 한번 우리가 지원금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정부 지원금 선정되시게끔 많이 또 알려드리고 있는 엠마쌤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또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한 1억까지 소상공인이 받았다고.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들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그 왜 핫한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제가 알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부 지원 사업이 핫한 이유가 있나요? 정부 지원금은 스타트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정부에서 본인 사업 더 잘하시라고 주는 지원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끔 대출이랑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받으면 갚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갚지 않아도 되는 순수 지원금 형태의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정부 지원금 엄청 핫한 주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주제가 이렇게 핫해진 이유도 정부 지원금이 2016년부터 계속 늘었어요. 계속 늘면서, 그러니까 매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지원 사업의 개수도 올해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인데요? 무려 429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이 신청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연중 내내 있긴 한데 지금 딱 이 시기가 가장 큰 사업들이 이제 막 나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바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서류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사업도 좀 제조업이라든지 좀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셀러, 그리고 약간 창업을 하더라도 영세한 규모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몇 천만 원 이렇게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예시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로 5천만 원 선정되셨었고,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또 사업에서도 7천만 원 선정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엄청 큰 기업만 주는 게 아니에요. 법인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도 다 개인 사업자거나 아니면은 예비 창업자, 그냥 직장인이었던 분들도 지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대표님 혹시 1인 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그쵸, 당연히. 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네. 1인 기업으로 지하크에도 되게 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국에 다 네. 각각 지자체마다 창업 지원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서울시면 서울시의 지역 사업 있고,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제주도까지 모든 지역에 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인 기업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죠.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부터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김에 하나하나씩 다 보여주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 지원 사업 찾아보실 때 이제 이게 막 암암리에 소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네. 막 연락 와서 한번 지원해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공고가 다 올라오고요. 요게 보통은 이제 모집 기간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고, 이것도 가끔 선착순 지원이냐? 네. 그렇지 않아요. 선착순이 아니라 이제 내가 쓴 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이제 받고 거기서 선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간 내에 지원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예요. K-스타트업, 그 다음에 기업마당 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는 소상공인 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마당. 이거는 조금 더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그런 지원들이 많은, 정보가 많은 사이트고, 마지막 왔다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은 K-스타트업도 한번 살펴볼게요. K-스타트업 가보시면은 지금 2025년 너무 초기라서 네. 아직 공고가 다 안 올라왔어요. 네. 근데 올 한 해 무슨 사업이 있을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맨 위에 2025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라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되게 많은 지원 유형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화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네. 이 사업화라는 것 자체가 지원금을 얘기를 해요. 네, 지원 사업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이 아닌 순수 지원금 형태의 이제 지원 사업들은 사업화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뭐 특허라던가 IP 관련해서 지원들, 시설 공간 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 네, 사무실 공간을 좀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지원을 해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나 이런 1대1 컨설팅 같은 경우도 돈이 원래 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여기에 있고요. 행사 네트워크는 내가 조금 더 창업가들이라던가 이런 뭐 투자자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좀 교류하고 싶을 때는 행사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되고 융자는 말 그대로 굉장히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당연히 사업화. 네, 사업화일 텐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것들도 같이 지원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다 지원하실 때 모두 거의 100%, 99.9%가 대부분 사업계획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사업계획 써놓으시면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업력으로 이제 아니는데 이게 가끔 이제 지원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쌤, 저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뭐 해외 소싱하고 있는데 저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지원을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정부 지원은 나만을 위한 맞춤형 정부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업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걸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업력이라는 거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낸 시점,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나 폐업을 한 상태다. 그러면은 예비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비 창업. 그 다음에 창업 초기 같은 경우에 3년 이내 사업자. 인 경우. 그래서 사실 3년 이내가 정말 또 골든타임이긴 해요. 정말 많은 사업이 3년 이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창업 도약기 4에서 7년 이내, 그다음에 마지막 신산업 10년 이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내신 지 너무 오래되신 대표님들은 이런 정부 창업 지원에서는 약간 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10년 이상을 사업을 버텼는데 지원금이 이제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초기의 기업들이 특히 자금 유치에서 이제 난항을 겪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업화를 선택하고 창업 초기 3년 이내 선택해보면은 이거에 맞는 사업들이 이렇게 쭉 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현재 어떤 사업들이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사업들이 또 모집이 될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공고가 올라온 건 아니고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지금은 시기가 되게 일러서 아직 안 올라온 게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이거는 농업 그다음에 식품 쪽으로 이제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 사업에 좀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예비 창업자도 이거는 가능하고요. 기창업자, 그래서 5년 이내의 기업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네, 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은 실제로 사업 공고에 모집 중 들어가 보면 이게 공고가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따끈따끈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내려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시 올라오면은 사업 공고에서 모집 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보면은 지원 분야에서 사업화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창업 업력에서 우리가 3년 미만으로 선택해서 검색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농식품, 아까 벤처 육성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K-스타트업만 일단은 주기적으로 보셔도 대부분의 정부 사업들은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마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되냐면은 업력이 조금 되신 분들, K-스타트업이라는 자체가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이제 초기 기업들의 집중 지원이 들어간다면은 기업마당은 말 그대로 정말 그냥 기업들, 오랫동안 좀 사업하신 분들도 여기서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지원 사업 공고라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 공고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은 현재 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나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지역도 지금 235개가 올라와 있죠, 전체.
그러니까 각각 지역에 있는 사업들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처음부터 너무 경쟁이 센 중앙부처보다는 중앙부처라고 하면은 중기부, 과기부 이런 식으로 우리 중앙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이제 중앙부처라고 얘기하는데 지자체 사업들은 경쟁이 되게 낮아요. 지방 사업들, 지자체를 저는 좀 노리셔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받는 1억 지원 사업보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2천만 원을 5번 받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내가 사업해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무조건 막 어디서 들어본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성형 창업 사관학교 이런 사업들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경쟁이 낮은 지역 사업들 위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그거 기준으로 사업 지원하실 수 있는 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 근데 제가 아무래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다가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지방에서는 아예 이런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가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에다가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지역이 아무래도 세금 감면도 되게 혜택이 크잖아요. 네. 네, 청년 창업인 경우 특히나 더 그렇고 지역은 서울은 법인세 네. 따박따박 다 내야 되는데 네. 청년들 특히 지방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도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렇게 창업 지원을 노려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지역에다가 좀 창업을 하실 수 있다면 저 그것도 사실 추천드리는 편이긴 해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당장 추천하고 싶으신 사업도 있으실까요?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딱 하나만 찍기가 애매할 정도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개가 넘잖아요. 네. 1년에 계속 매년 매일마다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은 강한 소상공인 사업을 조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이제 아직 공고가 올라오진 않았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세요. 근데 지원금은 최대 1억까지 되는 사업이라서 이걸 한번 목표로 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지자체 사업들 같이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를 작년도 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소상공인 마당에도 올라오고 다른 사이트도 다 올라와요. K스타트업 기업마다 다 올라오는데 이거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업가, 장인정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서 강한 소상공인이라고. 강한 소상공인이요? 그 사업 이름이 강한 소상공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소상공인이 정말 말 그대로 내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시면은 이렇게 피칭 오디션을 또 합니다. 아, 네, 오디션을 또 봐야 네, 돼요? 사업계획서 쓰신 다음에 이게 거의 대부분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직자들도 네. 자기소개서 낸 다음에 면접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 사업들은 이렇게 면접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가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행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대행을 받는 것보다 직접 쓰셔야만 내가 가서도 할 말이 있지. 네.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데 남이 써준 사업계획서 가져가서 거기서 다 뽀록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사업 좀 내려보면은 이게 재밌게도 1억 까지. 그러니까 지원금이 엄청나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개발비, 브랜드비, 홍보비, 그 다음에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도 있고 임차비, 재료 구입비,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게 매장 모델링. 그래서 매장을 리모델링 하고 싶어하는 대표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업이 그렇게 리모델링 하시는 그 비용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내에서 인테리어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는 사업이에요. 아, 이거 너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도 보면은 2월 달에 모집을 했고 2월 8일에 모집해서 3월 14일까지 이제 조금 이거는 길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모집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마 올라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올해 사업도 좀 이제 지원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모집 공고가 떠서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요? 일단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한글 파일로 쓰셔야 돼요. 한글 파일로? HWP. 아, 근데 이거를 지정된 양식이 있는데 본인 멋대로 막 PPT로 만드신다거나 지정된 양식을 무시하고 이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만 하셔도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양식 지키기. 두 번째는 심사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공고에. 심사 기준을 제발 한 번만 체크하시고 사업계획서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면은 뭘 볼 건지가 다 써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게 다 써 있는데 그냥 정말 심사 기준 다 무시하고 본인 사업을 소개하시는 분들.
네, 내가 이렇게 그동안 사업해왔고 막 이거 그냥 막 써오시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는 과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현재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내가 만약에 뭐 10평 또는 5평 매장에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도 사업 계획서에서는 진짜 먼 미래에 네. 우리 회사가 직원 수도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10명 이상. 그 다음에 매출도 약 120억 이상. 이게 이제 소상공인이 소기업이 되는 기준이 그 기준이에요. 네. 산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정도 되는 사업의 규모를 읽었다라고 가정하시고 사업을 좀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글 쓰는 게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챗GPT랑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 제가 사업계에서 쓰던 10년 전만 해도 이런 챗GPT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쓰려면은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자료 찾는 것도 어렵지, 말 만드는 것도 어렵지. 근데 지금 챗GPT가 너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카피해 오신 건 안 되지만 그 내용을 좀 골자를 짤 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챗GPT, 그다음에 냅킨 AI라고도 있어요. 이거 이제 도식화 하실 때 굉장히 또 좋은 툴이고 그다음에 미리 캔버스도 도움이 됩니다. 미리 캔버스는 이거는 그냥 마케팅 할 때 뭐 디자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업 계획서에도 이렇게 도식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식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줄글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예쁘게 뭐 도표화, 그 다음에 그래프화 시키시는 게 되게 중요해서 네. 구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것도 이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이용하시면은 좀 더 쉽게 사업계획서 만드실 수 있고요. 혹시나 좀 더 사업계획서 나 제대로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신청서 하나 넣어놓을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사업계획서 도움이 되는 또 꿀팁 자료도 같이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진짜 꿀팁들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사업계획서는 이제 되게 빡세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쉽다고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거의 20페이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페이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20페이지 정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큰 산을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 장벽이 이제 크지만 한 번 써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복으로도 지원 받으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매년마다 또 지원을 계속 400개가 넘게 나온다니까요. 매년 다음 연도에도 또 그렇게 나올 텐데 한 번 써두시면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 이거 큰 산을 느껴지시더라도 꼭 한번 도전하셔서 올해의 정부 지원 사업 꼭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채널에 또 오시면은 각종 정부 지원, 뭐 어떤 사업들 지원하셔야 되는지 이런 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다 올려드리고 있어서 네, 제 유튜브에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엠마쌤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